그날 밤 십시였어요. 벽시계 초침이 탁, 탁 하고 천천히 박자를 찍는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이랑 겹치더라고요. 거실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고 TV 자막만 하얗게 움직였지요. 소리는 작게, 아주 작게. 귀가 좀 어두워져서 자막으로 보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뉴스 앵커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소리가 더 크게 울렸어요. 안방 문이 아주 조금 휘파람 구멍만큼 벌어졌는데 그 틈으로 나오는 숨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 침 삼키는 소리 저건 평온한 대화가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딱 부러지는 한마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 말에 TV 자막이 흐릿해졌어요. 눈앞에 흐린 물이 차오르듯 며느리 민서 목소리였어요. 한숨이 먼저였고요. 가볍게 내뱉는 투정이 아니라 오래 준비한 문장 같은 무게였어요. 이어졌지요. 낮고 굳은 도연 목소리. 그러게 어떻게 쫓아내지? 근데 집이 엄마 명의잖아. 그 순간 제 등허리 뼈가 딱 하고 부러진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뼈가 부러진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몸의 기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 저는 조용히 리모컨을 내려놨어요. 자막은 계속 흘러갔는데 저는 글자를 하나도 못 읽겠더라고요. 요양원 보내는 수밖에 없어. 그럼 집은 자연스럽게 우리 거지. 멈췄어요. 숨이 잠깐 멈췄어요. 그 집이 뭔데요? 30년 동안 제 손으로 문고리 갈고 장판 다르면 제 손으로 본드 바르고 남편이 아파 누웠던 그 방 공기까지 제가 닦아낸 곳인데 제 손가락 흔적이 장롱 틈마다 새겨져 있는데 그걸 그렇게 자연스럽게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건강하시잖아. 엄마 치매 있는 것처럼 연기하면 돼. 그 말에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 귀가 나이를 먹어서 혹시 잘못 들은 건가. 근데요, 한 번 더 이어지는 말이 못을 박았어요. 그럼 병원도 수월하고 요양원도 쉬워. 통계적으로 나이 맞으면 더 빨라.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조용하고 단단한 방식으로 이 판을 뒤집겠다고요. 복수라고요? 글쎄요.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을 되찾는 일을 복수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제 권리를 제자리로 되돌리는 일. 아주 또렷하게요. 제 이름은 한수연이에요. 올해 72. 분당 정자동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집은 32평. 1994년에 남편하고 대출받아 샀죠. 그땐 집 앞에 벚꽃나무도 얇았고 버스 정류장 지붕이 양철이라 비 오면 북북 소리를 냈어요. 제가 퇴근하고 와서 그 소리 들으며 부엌에 서 있으면 남편이 오늘은 김치찌개야? 하고 묻던 집이에요. 남편은 5해 전에 심장마비로 갔고 빈자리를 벽지가 못 견뎌서 조금씩 들뜨더라고요. 그 벽지를 제가 다시 밀어붙였어요. 사람은 가도 집은 남아요. 남아서 버티고 견디고 기억을 담아두죠. 저는 교육청에서 35년을 일했어요. 작은 민원도 차분하게 풀어야 되는 자리였죠. 그래서인지 저는 기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연금은 매달 200만 원. 제 평생 모은 예금 8,250만 원. 딱 제 노년의 균형이었어요. 아들 도연은 39, 대기업 부장. 며느리 민서는 36, 전업. 아이는 없어요. 딸 윤정은 부산에 살고 42. 손녀 예주가 있어요. 저는 남편 보내고 2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혼자 밥 차려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자고요. 외롭냐고요? 외로운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라는 건 어쩌면 괜찮은 상태예요. 내 마음을 내 템포로 다룰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는데 도연이 그러더군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요즘 뉴스 보세요? 낙상, 가스 사고 우리랑 같이 사세요. 민서가 곧장 웃으며 덧붙였어요.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반찬도 제가 챙길게요. 그 말에 제가 기댔어요. 사람은요, 다정한 말 한마디에 기대요. 다정은 텐트의 기둥 같아서 잠깐이라도 비를 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참 좋았어요.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저녁엔 수다도 떨고요. 도연은 용돈도 쥐어줬어요. 엄마, 친구들이랑 밥도 드세요. 하는 말이 참 고마웠어요. 민서는 반찬을 예쁘게 담았고 설거지를 하면서 가끔 콧노래도 불렀어요. 저는 그래, 가족이 좋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달쯤 지나고 저는 희미한 어둠을 봤어요. 내 앞에서는 웃는데 방문 닫힌 뒤에 작은 소리가 생겼거든요. 오늘도 야근이래. 나중에 얘기하자. 어머니 계시잖아. 이런 말들은요, 내용보다 기색이 더 날카로워요. 말은 둥글지만 표정은 모서리가 있어요. 저는 그 모서리에 매일 조금씩 긁혔어요. 그리고 지난달 15일, 그날 밤 10시, 자막 위로 칼날 같은 말들이 스쳐갔죠. 저는 그날로 알았어요. 함께 산다는 건 서로의 숨소리에 익숙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의 칼끝을 모르는 새들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늘 하듯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국에 애호박을 얇게 썰고 호박잎을 데쳐 들깨가루 묻히고요. 그러고 있으니 도연이 나오더니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럽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 많은 리허설을 했다는 뜻이더라고요. 엄마, 요즘 좀 깜빡하시는 것 같던데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난 멀쩡하다. 왜 그런 소리를 하니? 민서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웃는 척했어요. 요즘 성격도 살짝 예민해지신 것 같아서요. 혹시 다른데 아프신 건 아닌가 걱정돼서요. 그 말은 우리가 걱정한다는 포장지를 두껍게 두르고 있었지만 안에는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가 들어있었어요. 포장지를 찢지 않으면 안에 뭐가 있는지 못 보잖아요. 저는 그때 포장지를 찢은 셈이에요. 밤이 되자 진짜가 나왔지요. 도연은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와 스피커폰을 켜고 민서와 얘기했어요. 문틈으로 공기의 결이 달라졌어요. 여보, 지금이 기회야. 내가 회사에서 알아봤는데 치매 진단은 가족 증언이 제일 중요하대. 환자 본인은 자각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 그럼 뭐부터 해야 돼? 기록. 같은 질문에 화내는 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날짜 헷갈리는 거, 날짜랑 시간까지 적어. 사진도 찍어두면 더 좋고, 의사한테 보여주면 확실하대. 근데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우리 미래야. 3억 8천짜리 집이야. 엄마도 전문 케어 받는 게 맞고. 그 대화는 교과서였어요. 어떻게 사람 하나를 제도 속에서 옮겨 심을 것인가에 대한 증상 목록, 가족 진술, 연령 통계, 의사의 업무 루틴까지. 도연은 정확했어요. 그래서 더 서늘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약속 시간을 일부러 헷갈리게 알려줘. 어제 3시라 했다가 오늘 2시라 했다가. 그럼 혼란스러워 하시지. 그리고 평소 물건 위치 살짝 바꿔놔. 찾다 못 찾으시면 우리가 봤다고 기록해. 혹시 정말 스트레스 받으시면 어떡해. 그게 증거야. 그게 증거야. 그 말이 제 머리에 못처럼 박혔어요. 증거는 사실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하는데 저 사람들 손에서 증거는 사실을 만드는 망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 귀가 잡아낸 또 하나의 목소리. 민서 친정엄마 박말순.
중저음으로 확신을 칠하는 그 목소리요. 스피커폰은 잔인하게도 친절해요. 벽도 통과하죠. 빨리 처리해야지. 언제까지 시어머니 눈치 보고 살래? 너희도 이제 마음이 다 되어가는데. 엄마, 멀쩡하신 분을 요양원에 그게.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70 넘으면 다 크고 작은 거 있어. 요즘 의사들 다 이해해. 가족이 걱정해서라고 해. 그 한마디면 끝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끝이라는 단어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의 삶의 방식과 거주와 존엄이 그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다는 듯이 카톡 미리 보기가 연달아 떴어요. 제 눈은 멀리 있으면서도 그 알림의 윤곽만 봐도 내용이 상상되더라고요. 요양원 3군데 비교표, 가격, 대기, 프로그램, 의사 협진 여부, 증상 일관성 중요, 앞뒤 맞아야 함, 이러이러한 문장으로 진술할 것. 저는 그날부터 녹음을 시작했어요. 버튼을 잘못 눌러 3번이나 허공만 녹음했지만 4번째엔 똑바로 찍혔어요. 30분, 42분, 18분 파일이 늘어갈수록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기록은 겁을 먹은 사람에게 주는 조그만 등불 같아요. 손 안에 넣어 줄 수 있는 빛. 딸 윤정이 있었어요. 부산 살고 살뜰하고 제 등에 뜨거운 수건 올려주던 아이. 저는 한 줄기 희망처럼 생각했어요. 전화를 했죠. 엄마, 이번 주말에 올라갈게요. 얼굴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그래 와라, 갈비찜 해줄게. 하고 답했지요. 그때만 해도 제 마음은 조금은 살았어요. 그런데 30분 후 도연이 윤정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다가 그 소리에 손잡이를 놓칠 뻔했어요. 누나, 엄마 요즘 이상해. 같은 말 반복하고 깜빡하고 치매 초기 같아. 그러면 빨리 병원 가야지.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더라. 근데 엄마가 자꾸 거부해서 누나가 설득 좀 해줘. 알았어. 내가 얘기할게. 엄마 건강이 최우선이지. 여기까진 그래요. 여기까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어진 말. 요양원도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우리 둘 다 직장이라.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요즘 시설도 좋다던데. 비용은? 엄마 연금이 200 나오니까 거의 맞아. 그럼 다행이네. 너희가 부담할 필요는 없고 근데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상속은 유언장 있으셔? 그 문장에 제가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엄마라는 단어와 상속이라는 단어가 너무 빠르게 이어졌거든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어요. 벽지가 들떠있던 자리를 어둠이 메웠고 저는 그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손으로 다시 쥔다고. 아무리 늦게라도 지금부터라도. 목요일 아침 저는 가방에 신분증, 통장, 도장을 넣었어요. 비가 올 듯 말 듯한 하늘이었는데 저는 우산을 챙기지 않았어요. 손이 자유로워야 해서요. 은행 잔액 확인. 8,250만 원. 입출금 내역 프린트. 연금 200만 원 입금 패턴 확인. 어르신, 다른 도움 필요하세요? 라고 묻는 창구 직원에게 저는 아니요. 오늘은 확인만. 이라고 웃었어요. 법원 등기소 등기부등본 발급. 소유자 한수연 단독을 3번 읽었어요.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는데 그 얇은 종이가 제 등에 새 기둥을 세워주는 느낌이었어요. 부동산. 어머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집을 팔려고요. 급히요. 사정이 있으신가요? 네. 다른 데로 가려 해요. 시세 3억 8천이고요. 금매면 3억 5천도 가능은 합니다. 3억 5천, 오늘부터 내놔주세요. 바로요? 네, 바로요. 사장님이 전화를 돌리고 사진을 찍고
매물을 올리는데 저는 겨우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이게 단지 집을 파는 일이 아니라 제 생활사를 새로 쓰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동시에 세보금자리도 알아봤어요. 분당에서 차로 20분, 15평, 병원 가깝고 마트 있고 창이 남서양. 제가 좋아하는 햇살 각도였어요. 예약금을 걸었고 날짜를 잡았어요. 도현과 민서는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죠. 저는 그 일정표를 달력에 밑줄까지 쳐두었어요. 돌아오는 날 판이 완전히 바뀌도록. 여행 떠난 날 이삿짐 트럭이 왔어요. 어머님, 짐이 이게 다예요? 네. 꼭 필요한 것만. 남편 사진, 오래된 청자 찻잔 한 벌, 제 바느질 상자, 노트 몇 권. 저는 물건을 고르는 게 아니라 삶의 오롯함을 고른 거였어요. 나머지는 다 내려놓았어요. 미련을 내려놓는 건 근육으로 하는 일이더라고요. 힘이 들어요. 하지만 하고 나면 가벼워요. 토요일 오후 4시 핸드폰이 요동쳤어요. 엄마, 집이 왜 다른 사람이? 아, 잘 다녀왔니? 여행은 어땠니? 장난하세요? 집을 왜 파세요? 팔았다. 3억 5천. 왜 상의도 안 하고? 내 집이잖니. 상의는 너희가 했어야지. 나를 요양원 보낼 계획 세울 때. 숨먹는 정적. 전화 너머에서 두 사람의 숨이 교차했어요. 저는 그 틈에 마지막 못을 박았어요. 녹음 다 해뒀다. 내 목소리, 민서 목소리, 민서 어머니 지시, 윤정이 말까지. 한참 후 울먹이는 소리. 엄마, 잘못했어요. 우리 한 번만 기회를. 70 넘은 엄마에게 치매 연기시키려던 자식한테 내가 무슨 기회를 줘? 그날 밤 두 사람은 근처 모텔에서 잤대요. 저는 새 집에서 혼자 첫 저녁을 먹었어요. 두부조림에 된장국, 김치 조금. 식탁에 제 밥그릇 하나만 올려두었는데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이고 누구의 숟가락 소리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평온은 때로는 비탈길 올라 끝에 겨우 도착하는 작은 평지라는 걸요. 월요일 도연 회사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영민 부장님 모시고 산다고 늘 자랑하시던데 어떤 일인지. 저는 사실을 말했어요. 감정은 덜고 기록은 더하고 녹음도 있습니다. 한마디에 한숨이 길어졌어요. 며칠 뒤 도연은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팀장 직책은 박탈됐어요. 효자 마케팅의 반대편이 공개된 거죠. 회사는 외부 이미지와 내부 신뢰를 봐요. 도연은 그걸 잃었어요. 화요일 박말순의 전화. 아니, 집을 팔면 애들은 어디서 살라고. 이건 인간적으로. 제가 요양원 갈 땐 어디서 살라고 하실 생각이었어요? 그건 건강 걱정해서. 문자에 철이라고 쓰셨잖아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타인을 철이라고 부르며 다듬던 문장이 자기에게 돌아오면 혀가 멈추더라고요. 저는 그때 배웠어요. 언어는 칼날이에요. 남을 배려들면 언젠가 내 손도 뱁니다. 그리고 부산의 윤정. 올라온다는 약속은 그대로였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거리두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해요. 사랑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 짓도 사실이에요. 사랑 때문에 사실을 지우지 않기로 했어요. 그 결심이 제 노년의 품위를 지켜줬어요. 잔금이 들어왔고 세금과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이 2억 3천. 여기에 본래 예금 8,250만 원. 합계 3억 1,250만 원. 금융상품을 분산했어요. 정기예금, MMF, 일부는 단기채 펀드. 매달 이자만 150만 원 남짓. 연금 200과 합치면 350만 원.
저는 큰 욕심이 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쓰고 조금 남기고 누가 오면 따뜻하게 밥 한 끼 해주고 그게 제 노년이에요. 아침 7시에 공원 걸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으면 나무가 제 안부를 묻는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스트레칭, 글쓰기 반도 들어가요. 옆집 박할머니랑 김치도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시장에 가서 제일 싱싱한 미나리를 사요. 한 번은 박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수연 씨 잘하셨어요. 그런 자식들한테 평생 마음을 내주면 끝은 늘 수연 씨 몫이에요. 맞아요. 이젠 제 몫을 제 손으로 챙길래요.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단단한 목소리. 저는 평생 남을 위해 단단해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혼자가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나를 위해 단단해지는 법을. 가끔 밤에 생각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만약 그날 밤 10시에 못 들었다면 아마 저는 평생을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살았겠죠. 누군가의 계획은 늘 말이 번듯해요. 건강을 위해서, 걱정돼서, 다 너를 위해서. 그 말들을 1000번 뒤집어 봤어요. 그리고 하나 배웠어요. 누구를 위한지는 결국 돈과 서류가 말해준다는 걸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손이 가리킨 표적이 어디였는지, 집과 통장. 그게 답이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아주 길게 들려준 이유요? 누가 들을지 모르지만 혹시 오늘 밤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붙잡을까 봐서예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가족을 의심하면 나쁜 사람인가? 하고 자기 자신을 다그치는 분이 있을까 봐요. 그래서 말해요. 첫째,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말투, 핵심 문장. 가능하면 녹음. 가능하면 문자 캡처. 감정은 흐릿해지지만 기록은 또렷이 남아요. 둘째, 서류를 챙기세요. 등기, 통장, 연금 내역. 내 권리의 지도를 손에 쥐세요. 얇은 종이 몇 장이 때로는 거대한 방패가 돼요. 셋째, 고립되지 마세요.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이웃 한 사람에게라도 사실을 공유하세요. 나를 알아보는 시선 하나가 아기의 안개를 걷어요. 넷째, 결정은 한 번에. 마음먹었을 때 단호하게. 질질 끌면 끄는 동안 내가 달아요. 도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널 사랑한 세월은 사실이고 내가 한 짓도 사실이다. 사랑 때문에 사실을 지우지 않겠다. 이게 내 마지막 효도다. 너에게 진실을 가르치는 것. 그 아이가 울었어요. 엄마,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어리석음도 사실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사실을 책임져라. 내 삶은 내가 지켰다. 새집 창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어 들어오는데 공중에 먼지가 작은 별처럼 떠다녔어요. 저는 그걸 한참 바라봤어요. 생각해보니 먼지도 예뻐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평온 속에 떠있는 작은 것들은 다 예뻐 보여요. 저는 그 평온을 비싼 대가로 사들였어요.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아주 또렷하게요. 여러분, 부당하면 맞서세요. 미안하지만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필요한 걸 챙기고 너무 늦기 전에 옮기세요. 나이 때문이라고요? 일흔둘인 나도 했어요.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살아냈어요. 품위를 잃지 않고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